우리가 이제 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좌충우돌이 있다고 전해주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극우 유튜버들의 정신 세계를 연구한 분이 있으니 바로 황영상 기자가 연구를 했는데, 박수 한번. 야 정말로 치면서. 대단한 연구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무려 얘기 들어보니까 구독자 수 50만 명 이상인 극우 유튜브 채널 12곳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불러드립니다. 진성우 방송, 신의 한수, 펜앤마이크 TV, 배승희 변호사, 고성국 TV, 성창혁 TV, 전옥현 TV, 이봉규 TV, 가로세로 연구소, 그라운드 C, 공평호 TV, 손상대 TV 2인데 이분들을 왜 대상으로 삼았습니까? 나 모르는데 많다. 저희가 이제 구독자 수를 보고 그 순위를 이렇게 쭉 매겨서 순위를 매겼고. 예. 그래서 일단 보니까 뭐 100만 명 넘으신 분도 있고 해서 순위를 한 10위권으로 매겨서 했고요. 그 중에서는 또 영상이 보니까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뭐 절반 정도 없는 곳도 있고 이래가지고 실제로? 그런 곳 제외하고 예. 이제 좀 온전히 남아 있는 곳 대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순위로 해서 하다 보니까 한 50만 이상 정도 되는 곳 12곳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놀라운 발견인 게 드럼통 TV는 없습니까? 한참 없었습니다. 구독자 수 50만 명 이상이라고요 지금. 예.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5천 명 이상 아닙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찾아보다 보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암시적으로 이들 유튜브에 들어있었다면서요, 미리. 네네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했던 거고요. 사실 이거는 뭐 계엄 12월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이미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관련 보도들도 많았잖아요. 뭐 맞아요. 네. 구글 유튜버 영상 받았다 뭐 이런 보도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다 보니까 이제 숫자로 조금 숫자로 한번 입증하기 해보려고 위해서. 네. 하기 위해서 그 이제 전부 다 봐야 되니까 네. 이제 뭐 그래서 스크립트 같은 걸 좀 수집하고 하느라 조금 오래 걸렸고요. 그래서 한 각 채널별로 이제 조회수 상위 50위를 골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12 곱하기 50하면 600개잖아요. 그러네, 엄청 600개를 이제 다 많네. 들여다보면 예, 네. 아니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그러면 계엄을 암시하는 키워드라는 게 좀 어떤 키워드들이 공통적으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들 채널에서. 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뭐 계엄하겠다고 밝혔거나 아니면은 뭐 그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이나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얘기한 이유들 있잖아요. 그런 이유들 저희가 한 9가지 정도를 이제 9가지? 그 해서 그 스크립트별로 이제 보면서 그런 걸 언급하면 이제 체크를 해 나갔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좌파로 시작해가지고 이재명으로 끝나는 쉽게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연결고리입니까 이게? 뭐 이분들이 뭐 말씀하신 거 보면 대체로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중국, 북한, 좌파 및 간첩, 뭐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뭐 이 사람 다 동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 다 잡하고 내통하고 있고 반국가 세력이고 척결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대국민 담화 때 그 계엄 선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종북 반국가 세력 그렇습니다. 척결해야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이거 국정에서 뭐 하나 잡았나 보다. 그러니까 간첩 하나 잡았나 보다 이랬는데 최소한 그런 게 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세력들이 반국가 세력이니까 보니까 이제 그것을 네. 반국가 세력이라고 통칭하고 이 모든 세력들을 다 이제 그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이재명 네. 대표가 들어가고 더불어민주당도 네, 들어가는 다 똑같은 거고. 동급이에요. 모든 뭐 그러니까 뭐 좌파라고 하면 흔히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뭐 민주노총하고 민주당도 솔직히 의견이 다르고 또 예를 들면 뭐 좌파 중에서도 중국, 북한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잖아요. 맞아. 네. 근데 그런 거에 결을 보려고 하지 않고 뭐 일부러 그러는 거겠죠, 사실은. 그렇죠. 뭐, 예, 예, 주입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뭐 입체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 사람들 다 척결해야 된다. 뭐 그러니까. 중국, 북한의 지령을 받는다. 예를 들면 뭐 그 하나 발언 중에 보면 뭐 민주당 위에 민노총이 있고 민노총 위에 그 통진당이 있고 그 위에 북한 노동당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기를 민주당보다 한다든지. 통진당이 예. 높은 거야 이 사람. 그러니까 뭐 그게 있구나 예. 계급도가.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모든 네. 일단 발언들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반대 세력들하고 이제 뭐 자기한테 반대하는 어떤 집단하고 이제 대화하고 설득하고 뭐 예를 들면 타협하거나 이런 게 정치인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무조건 적이다 척결해야 된다 네. 이런 의식을 키워나가지 않았나. 아니 우리 생각합니다. 장 소장님이나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사석에서는 보수 유튜버들하고 교류를 또 하시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이분들이 사석에서 하는 말도 실제로 방송에서 하는 말과
일치가 되는 것인지 이게 방송용인지. 실제로 다른데 방송용인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만나본 분은 여기에 계신 분은 없고요. 네. 서정욱 TV도 60만 명이 넘는데 안 하셨더라고요. 아 서정욱 그분은 송국권 저희가 이런 사람들 하는 합니다. 방송에 게스트로 굉장히 많이 나오십니다. 네. 이런 비슷한 말씀도 하셔요. 서정욱은 네. 똑같아요. 네. 네. 언행일치야. 예. 딱 그 친구는 논리가 처음에 논리를 안 해요. 그냥 논리가 처음으로 없지 그냥 뭐. 결론을 내려요. 이재명은 천박합니다. 한동훈은 나쁜 놈입니다. 막 이래버려요 그냥. 그래서 그냥 왜 나쁜지는 얘기는 안 해. 그냥 나쁜 놈이에요. 논리가 없구나. 그러면 논리가 이제 없어요. 그거를 듣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네. 당원들은 재밌고 신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계속 조회수 올라가고 돈 벌고. 사실은 저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반국가 세력이에요. 그렇죠. 예. 국민의 절반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을 내 가지고 처단하겠다. 이게 생각해 보면은 폴포트, 크메르 루즈 이런 생각이 돼요. 국민들의 절반을 학살한 네. 크메르 루즈 이런 생각이 캄보디아 이런 생각들이 나는데 그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이죠, 그죠? 히틀러가 반국가 세력입니다. 국민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가 반국가 세력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느낌이 네. 들고 무지의 소산이다. 무지의 소산이다. 사실 한국의 자칭 제가 서정욱이 맨날 보수 우파가 그러는데 보수가 뭔지 우파가 뭔지 모를 거야. 그냥 모르고 떠드는 거예요. 자기 반대편은 그냥 좌파. 저는 좌파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는 좌파 안 좋아요 생각보다. 대한민국의 좌파가 얼마나 될까? 사상적으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예. 이야기하는 이제 12가지 이념 노선과 정책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맞아요. 네. 분류하는 거기에 전통적인 좌파라는 게 이제 사회주의적 성향을 그렇죠. 가진 예. 사람을 좌파라고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에도 하다못해 유럽식 사회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10명도 안 될걸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무슨 좌파가 어디 있어? 진보 그러면 또 좀 애매해져. 그것도 애매해지는데 민주당에도 사실 진보도나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제가 황경상 그 기자의 기사를 보다 보니까 놀란 네. 부분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이 왜 계엄을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다 보면은 명태균 게이트가 촉발된 부분이 크다고 했는데 실제로 극우 유튜버들도 명태균 게이트가 표면화된 시점부터 갑자기 계엄 떠들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뭐 계엄을 직접적으로 이게 떠들기는 아마 어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네. 것도 솔직히 이게 법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네. 내란 선동이라든지 이런데 걸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뭐 윤석열이나 네. 그 김건희 여사 등등을 옹호하는 영상이라든지 그런 주제들이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을 비판한다든지 아까 얘기했던 네. 9가지 주제들을 추출해 보니까 보통 한 50건 정도 이제 보이던 것들이 이제 달에 100건 한 11월 달 되니까 한 130건까지 쉽게 해서 명태균을 덮기 위해서 다른 영상들을 계속 올린다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아마 위기의식 같은 게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옹호 영상들이 굉장히 네. 늘어나고 그러니까 한 11월에는 한 138건까지 늘어났으니까요. 그래서 뭔가 막 데이터로만 봐도 이게 이제 이런 걸 한번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저희가 그냥 유튜버들이 옹호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수량으로. 예, 수량을 네. 보니까 실제로 11월 정도 가니까 뭔가 좀 터질 것 같은 그래프가 우상향을 막 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란 비상조치 같은 네.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발언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 그런 분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무죄가 된다 이러면 우리는 내전이다 내전이다. 우리는 내전이다. 3시에 모인다 과격하게. 이런 식 내란 일어난다 반란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시고 그다음에 또 기본적인 인식이 그러니까 내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상황이 그러니까 좌우파가 지금 이미, 싸우는 내전 싸우고 상황이고 있다. 네. 어떤 유튜버 한 분이 얘기하신 거는 그때 이제 계양구에서 이제 원희룡 전 장관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붙었을 때 이게 바로 내전 상태다. 이게 한국 전쟁으로 말하면 지금 거의 서울 탈환 작전인데 이거 지금 우리가 내전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이겨야 된다. 막 이- 위기를. 이런 지금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네.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은 필요가 없다. 여자들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여튼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전쟁 비슷한 이런 것 발언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아니 실제로 이제 두 분 같은 경우는 유튜브 방송 워낙 많이 하시는 건데 사실은 이제 어떤 기분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네. 뭔가 이제 저 극우 유튜버가 선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선을 안 넘고도 방송들을 하시는 건데 그런 유혹들도 가끔 있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절대 그런 일 없고요. 없어요. 예. 쉽게 말하면 무지해서 그래요. 저는 네. 장성철 소장
분도 훌륭하십니다만 사실 방송에 나오는 대다수의 패널들도 수준 이하들이에요. 어디 가서 그 언론사 그 기사 나온 거 편집해서 떠드는 수준 갖고 와서 네. 방송하는 사람들 천지거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뭐 경향 TV도 지금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치 토론물의 홍수가 대한민국 정치를 더 저질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홍수가 예, 그러니까 싸구려 패널들 데려다가 10만 원, 15만 원 주면서 네. 막 떠들게 하는 거야. 그 자극적인 이야기 해가지고 난가? 그걸 가지고 조회수 난가병 뭡니까 아니, 지금? 나 같은데 솔직히 민주당 패널들도 한 번씩 보면 들을 이야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들고 있어. 저는 들만하죠. 들으면 안 돼. 일단 정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하기 두 때문에 분은 다 훌륭하신 걸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니, 보수가 뭔지 네. 정의도 못 내리는 사람들이에요.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어제 이제 오늘 나온 보도 중에 제일 충격적인 거는 뭡니까? 야 우리 대통령실 사람들이나 이제 그 주요한 요직에 계신 분들이 휴대전화 이해가 이렇게 가요. 다 바꿔도 되는 아니, 겁니까 이해가, 지금? 이해가 예. 가요. 나 진짜 가요? 이해가 왜 가요? 안 왜? 가요. 그 심정 이해가 안 간다. 왜 가죠? 제가 2021년 6월 19일 날에 엑스파일 네. 터트리고 나서 월요일 날에 제일 먼저 했던 게 집 앞에 있는 코스트코 가지고 휴대폰 바꾼 거예요. 정말로요? 휴대폰 바꾼 생명의 거예요. 위기를 느꼈구나. 네. 예. 왜냐면 뭐 압수수색 들어온다부터 시작해서 네. 검찰에 끌려간다. 이게 뭐 진짜구나. 그러니까 공포 오십 그럼 때문에. 뭐부터? 휴대폰부터 휴대폰부터. 이거부터 바꿔야 된다. 어. 그때 바꿨어요. 아니, 근데 이해가 된다니까. 일단 오늘 새로 드러난 얘기는 네. 최상목 부총리가 이제 국회에 출석을 했는데 음. 이것저것 묻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결국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그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사에서 그 바꾼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물어봤는데 처음엔 안 바꿨다고 하다가 그 공개적으로 객관적인 사실 들이미니까 그제서야 인정을 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이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쪽지를 왜 받았느냐. 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쪽지 받고 그 쪽지의 지시사항을 어느 수준까지 이행했느냐. 그 관련자 특히 F4 회의를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네. 실장단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 나오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 실장단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권 바뀌면은 그대로 다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는 좀 의심합니다. 이분들의 행위에는 수식어가 있어요. 수식어.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그때쯤 고장이 나요. 그때쯤 또 바닥 시멘트 바닥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그냥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네.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그때 갑자기 분실을 해. 갑자기 그러니까 네. 하여튼 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 쉽지 않은데 잃어버리기가. 근데 되게 비슷한 시기에 그런 일이 그러니까요. 벌어져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윤석열의 오른팔이라고 해도 모자라죠. 집사격인 강희구 부속실장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필이면 국회에서 탄핵안이 12월 14일 날 가결됐잖아요. 네. 그 이튿날인 15일 날 휴대전화를 바꿉니다. 그 뒤에 또 바꾼다고 하던데. 아니 뭐 그 이후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공교롭게도 네. 그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에 바꿉니다 이게. 뭐 가결 안 됐으면은 안 바꿀 수 안 바꾸죠. 네. 아니 저는 지금도 의심하는 게 자 김용현이 워드 프로세서도 못 치는 사람이야. 그 문건을 누가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죠? 네. 그 문건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 당에서도 마지막 문서 최종 만드는 사람이 모든 정보를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실무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는 네.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일 수밖에 저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그 높은 사람들 중에서도 김태효 안보실 1차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 사실은 홍보, 정무 이런 분들은 대통령의 수족 같은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계엄 산포 당일에 뭘 했는지를 야. 반드시 밝혀야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또 도마에 오른 겁니다 지금. 이분들이 그 계엄이 실패하고 탄핵되고 나서 벌벌벌 떨었었어요. 그래야죠. 예. 벌벌벌 떨었어요. 다 털릴까봐. 어. 네. 그리고 처벌받을까봐 검찰 조사받고 기소당할까봐 네. 벌벌벌 떨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는 알고 있는 분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에는 밝힐 수가 규명이 없는 안 되는 거고 거고. 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특검을 통해서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검보다 저는 특별법까지 특별법. 특별법에 의한 네. 특조위까지 필요하다고 내란 관련. 또 그 네. 정도까지 해요. 그 그냥. 정도까지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현재 있는 걸로 하죠. 이재명 대표가 정치 보복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아 오늘 네. 그런 네, 이제 정치 얘기를 많이 보복을 했죠. 안 한다는 이야기는 어. 기타의 내란과 관련되지 않은 어떤 정치적 사안들은 다 묻어둘 수 있다는 겁니다. 내란은 근데 내란 안 되지만. 문제만큼은 이거는 일벌 백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친일 부역자 중에 한 명도 사형당한 사람이 없어. 그죠?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까지 물론 뭐 정치적 상향이 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쿠데타를 했단 말이에요. 내란 법률은 사형이란 말이야. 사형당한 사람이 없어.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처벌이 한번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안 않습니다. 바뀐다. 네. 그래서 저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었더라도 이 윤석열 과거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한번 청산해야지 이런 일들이 없어지고 보수도 정화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진보가 50% 이상이 되는 세상을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늘 진보 보수는 상대적으로 50대 50입니다. 다만 양쪽 다 깨끗하고 합리적이고 극단화되지 않아서 서로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도 약간 그 만시지탄이지만은 경찰이 이제 윤석열도 없고 김성우도 신물이 된 그 대통령실과 경호처를 상대로 오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는 건데 네. 결국 이것도 열면 지금 비아폰 서버 이것도 핸드폰과 관련된 겁니다. 결국은. 김성훈이 뭐 왜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하겠냐고요. 증거인멸 할 만큼 다 했다. 아, 근데 왜 이번 큰일 달 말에 난다. 혹시나 뭐 다른 거 남아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마지막 확인하고 네. 그러고 났으니 그만두겠다. 아, 그 왜 그만두겠냐고요. 증거인멸 다 했으니까 그만두는 거지. 안 그래요? 아, 그거 듣고 보니까 굉장히 분통 터지는데요, 지금. 화나죠. 네. 화날 일. 이게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가장 윗선에서 명령을 내려서 선별적으로 다 동원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네. 보기에는 수백 명이 관련됐을 것 근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이제 증거인멸하고 없애려고 해도 누군가는 다 나옵니다. 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놨지. 예, 기록으로- 그런 사람 꼭 있습니다. 아니면 또 네. 국사에서 갖고 있든지 한 명은 한 명은 갖고 한 있어. 명은 가지고 네. 있어요. 네. 공무원은 기록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그 도라고 얘기했던 대담에서 사실 나왔던 게 이제 공수처 관련해서 더 강화를 하겠다잖아요. 근데 사실 일각에서는 공수처로 안 되고 이 기소청으로 아예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뭐 이번 내란 상황에서 그래도 공수처가 좀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네. 이제 국민적 응원을 전달한 거로 보이고요. 종합적인 뭐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안은 대선 공약 정도에서 나올 것 같고 그 정도에서? 정권이 출범해야지 안 나오겠습니까? 네. 저는 이재명 대표는 그보다 오히려 기재부라든가 국가의 성장 실질적으로, 동력의 네. 재확보 이런 경제 데더 문제로 일단 아, 네. 그쪽으로. 알겠습니다.